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벚꽃이 좀 필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 상승꽃도 활짝 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저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언제쯤 돌파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돌파를 할 건지, 언제까지 상승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요 시점부터는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아서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 그리고 왜 그렇게 보는지, 근거는 뭔지, 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해답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요거 먼저 보시면 삼성전자 연봉입니다. 봉 하나가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 좀 이제 길게 보자고요. 근데 제가 일단 재미로 봐주세요. 일단 편하게 재미로 봐주시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사는 반복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이클도 반복된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까시고요. 일단 기술적 분석부터 보시면, 제가 이제 선을 3개를 쭉 그었죠. 선을 3개를 쭉 그었는데 맨 밑에 보시면 요 선, 맨 밑에 선이 13,000원대입니다. 13,000원대. 삼성전자가 돌파를 하면 요 13,000원대를 돌파한 해부터 한 3, 4년 가죠. 장이 3, 4년 가면 거의 한 3배는 안 되고 한 250% 정도 상승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중간 추세선이 3만원입니다. 자, 3만원을 또 돌파를 하면 8만원 정도 갔죠. 자, 여기도 한 2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선 기준으로. 그럼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대로 반복을 한다면 거의 한 20만원 가까이를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 20만원 가까이 지금 이제 간다는 건데, 물론 뭐 당장 내년에 간다는 건 아닙니다만, 좀 이제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한 3년 정도 보고 20만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요 정도 잘하면 되겠구나. 제가 이제 그 실적의 근거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 그리고 이제 제 빨간색 점을 땅땅땅 3개를 찍었죠. 이렇게 보시면. 자, 요게 이제 기간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 맨 밑에 한 3년. 자, 그 다음에 중간선에서 보면, 점 찍은 거 보면 또 기간 조정 3년. 자, 이번에 조금 특이한 게 기간 조정을 조금 더 했어요. 이게 중간에 양봉이 하나 있다 보니까 기간 조정을 좀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앞에 그 지금 81,000원대의 이 추세선을 올해 아마 강하게 돌파한다고 봅니다. 올해 아마 잘하면 10만 전자는 충분히 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요때까지 삼성전자 역사, 그리고 이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드렸고, 지금 모건스탠리 자료에 보면 삼성전자 이 반도체 쪽입니다. DS 부문의 실적 전망 추이입니다. DS 부문 반도체 쪽만. 삼성전자 올해 2025년 반도체 쪽 영업이익을 한 19조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전체 영업이익 41조입니다. 나머지 스마트폰, 가전 하만 다 합쳐가지고 41조. 반도체 외에 한 20조 정도 나온다고 보는 거죠. 자, 내년에 삼성전자 반도체만 36조. 그 다음에 2027년이 47조 6천억이에요. 여기다가 2027년 실적대로만 만약에 간다면 반도체만 41조, 나머지 가전, 스마트폰 해서 한 20조 합치면 60조 정도 되죠. 60조면 PER 20배 만약에 잡는다고 치면 거의 한 1200조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1200조까지 가능하다고 만약에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 20만 원도 최고가로 간다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28년 아직 실적은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모건스탠리는 향후에 지금 AI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근거로 했을 때 반도체 쪽 실적이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제 질문을 가지게 되죠. 장자님, 좋아. 기술적 좋겠다 이거야. 그리고 이렇게 모건스탠리에서 이런 자료 나온 거, 그래, 그럴싸해. 그런데 삼성전자 기술력 지금까지 너무 문제가 많았잖아. 어떻게 할 건데, HBM이든 파운드리든.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100%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제가 이제 지표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자,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 새롭게 짓게 될 지금 삼성전자 R&D 센터입니다. 연구개발 센터입니다. 이게 규모가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인데 한 축구장 한 60개 정도 돼요. 옛날 삼성 종합기술원 자리를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 자, 삼성전자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가 24조, 28조, 작년에 35조, 아마 올해는 더 넘어갈 걸로 보여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런 반박하실 수 있죠. 그래, 돈 쏟아 부었는데 뭐 했는데? 그래서 HBM 어떻게 됐는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서부터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성능 개선보다, 초격차보다 어디에 중점을 뒀냐면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익률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해왔어요. 삼성전자 지금까지의 이렇게 많은 연구 비용이 어디에 들어갔냐? 물론 성능 개선이라든지 신제품 개발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상당 부분 초점을 비용 절감에 많이 맞췄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R&D가.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 초격차 복원에 사활을 걸었다. 자, 20조 원을 들인 차세대 연구소 NRDK가 올해 이제 가동이 됩니다. 요게 가동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는 이 연구소를 수년 후를 내다보고 또 과감하게 투자에 나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직생의 자세를 주문했죠. 예, 그래서 근원적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지금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뭐 끝났다, 앞으로 뭐 잘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그렇지만 뭔가 확실한 내부적인 큰 변화, 그리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그래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R&D 사업의 성과가 상당히 신통하지 못했어요. 작년에 35조 원의 R&D 비용을 투자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투입 대비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냉혹한 평가가 더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전영현 부회장이 작년에 부임 직후에 임원회의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R&D 전반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질책을 했어요. 이 반도체 연구소가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근본 목적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이 준양산 체제로 운영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당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성능 개선보다는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삼성전자 R&D가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재무 쪽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입김이 더 세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재용 회장이 지금 세미나에서 영상 메시지입니다. 영상 메시지 통해서 임원 한 2,000명에게 정신 재무장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다. 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술 중심으로 이 R&D 센터 건립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금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이 어느 때보다도 독한 심정으로 이런 기술 기업으로, 당연히 기술 개발인데 상당히 이제 몰두해 가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저는 이게 상당히 향후에 삼성전자에게 기대를 걸어볼 만한, 그리고 삼성전자 향후 10만 전자, 20만 전자로 가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연결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기술 개발에 몰두하기보다 비용 절감에 치중을 하면서 기술력에서 SK하이닉스에 저는 밀렸다고 봅니다. 기술의 삼성은 옛말이 되었다는 건데, 개발자보다 재무 전문가가 삼성전자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 위기를 통해서 뒤돌아보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짚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제대로 된 그 실력과 과실을 아마 올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